홍영기 카 좋다. 최고의 인기 코너 라디오 시즌이 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차입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아주 뭐 뜨거운 핫한 차를 골랐나 보네. 네, 특히 청취자분들이 이 배틀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청취자 요청 배틀.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뭐 이 차들 좀 비교해달라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 나이대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상품성 지니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어떤 차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하이라이트만 들어도 다들 딱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차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요. 볼록하게 볼륨이 확. 마치 비누방울 연상시키는 게 볼륨감이 있고. 네. 계기판 모양이 정말 특이하네요. 이거 물안경 고글 같기도 같은 하고 느낌? 고양이 가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컴팩트형 SUV다 보니까 요리조리 이게 움직이기에 네. 편한 것 같아요. 연비도 좋고. 박진 이미지, 네. 박스형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볼륨감이 함께 가미가 돼서 굉장히 다부진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약간 미간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훅 나가네요. 방심하고 있으면 이거 당할 수 있어요. 차에.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 나가네요. 아주 안정된 성능이 강점입니다. 르노 삼성 QM3 대 쌍용차 티볼리.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 뭐 사실 이거 박진우 기자가 소개가 돼 있는데 그냥 훅 질러버렸습니다. 저도. 잘했습니다. QM3와 티볼리 말씀대로 이번에 두 차를 비교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차가 가장 핫하고 또 QM3가 작년에 좀 많은 어떤 화제나 판매가 됐었다면 올해는 좀 티볼리가 그 주인공이다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엄청 물어봅니다. 그 차 어때요? 저 차 어때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차 사라고 추천해줬다가 괜히 그 차 나중에 뭐 고장나고 그러면 원망을 엄청나게 듣거든요.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정해진 차가 가장 좋은 차다. 정답입니다. 그렇지. 네. 자, QM3 대 티볼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차 어떻게 다른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QM3 대 티볼리 디자인 배틀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QM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움감이 조금 있고요. 프랑스의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네. 약간 T자 같기도 하고 V자 같기도 하고. 르노 삼성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입니다. 이 T자형 그릴이라고 하는데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색깔이 네. 톤이 다운된 차분한 느낌의 오렌지 빛이고요. 거기에서 연결돼서 지붕 색깔 하얀색, 네, 이 색깔 특이하죠? 예쁘네요. 일몰 색깔 같아요. QM3 이 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문 자체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이 작은 문이 아니거든요. 작은 문 아니고요. 네, 네. 실제로는 굉장히 큰 문이어서 내리고 탈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 점이 볼록하게 볼륨이 확 느껴질 정도거든요. 마치 비누방울 연상시키는 게 볼륨감이 있고. 저희가 한번 그럼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편인데요. 골프백이 뭐 비스듬히 하나 실리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쌍용 티볼리 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소형 SUV인가? 라고 보일 정도로 약간 좀 크기가 커 보였어요. 앞모습에 딱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각진 이미지, 네. 박스형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볼륨감이 함께 가미가 돼서 여성들도 운전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디자인이에요. 헤드램프 굉장히 디자인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날렵한 표정을 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범퍼까지의 이 높이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진짜 SUV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두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이감 같은 것도 더 있고요. 네, 계속해서 옆모습 살펴볼 텐데요. 네. 약간 박스형 차량 같거든요. 이 전면부에 디자인 요소가 과하게 배치됐을 정도로 좀 존재감 나타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측면 부분에서는 좀 쉬어가는 듯한 인상이 강해요. 네, 지금 뒷모습은 사실 앞모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귀엽거든요. 리어 램프 부분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옆 측면까지 파고드는데 조금 더 소형 SUV다운 재기발랄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네, QM3와 네. 비교해서도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애 유모차 좀 큰 편이거든요. 네. 그게 이 트렁크에 안 실리더라고요. 네, QM3 대 티볼리 외관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는 블럭블럭, 하나는 네모나고 외관 디자인은 김정일 리포트 결정합니다. 어떤 차입니까? QM3요. QM3. 네. 박진우 기자는요? 저는 티볼리 하겠습니다. 티볼리. 자, 1대1 붙었어요. 권영주는 지금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자, Q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 디자인이 많이 따왔어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그 외제차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생산된 네. 수입차죠. 그렇습니다. 이 수입차인데 또 통계는 국산차로 잡힌다는 그러니까. 점이 좀 네. 특이해서 아무래도 족보가 좀 꼬인 것 같은데요. 르노에서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한 차를 우리나라로 바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르노 디자인이 대부분 차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티볼리는 이제 마인드라, 그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인수해서 나온 이제 첫 차인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쌍용차가 이 SUV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체어맨이라는 세단이 있긴 하지만 SUV가 기반된 회사고 그런 SUV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온 어떤 쌓아온 그리고 노하우를 엄청 이 티볼리에 좀 밀집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높은 상품성이 강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티볼리 디자이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예전에 나왔던 컨셉트카를 최대한 대량 생산 버전에 그대로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쌍용 자동차가 단순하게 쇼카로 컨셉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모터쇼에 쇼카를 내놓으면 그걸 그대로 최대한 유지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차까지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살펴보면요, 이 차가 뭐 양산 그러니까. 디자인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컨셉 개념이 좀 나요. 네, 내부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두 차 모두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QM3 대 티볼리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지금 저희가 QM3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도 넓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동급의 소형차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확실히 좀 크다는 점 알 수 있어요. 시트도 천으로 된 시트인데 뭐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딱 네. 받았거든요. 차체 지붕 색깔과 동일한 이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를 딱 보면 예쁜 회색. 전체적인 인상이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네. 하나 저는 좀 좋은 게 모니터하고 네. 버튼을 주황색으로 테두리를 둘렀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 휴대용 게임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네. 뭔가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가 약간 펄이 들어간 주황색이어서 이 펄 들어간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확실히 여성분들은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니까. 네. 그리고 이 기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어 부분이 구분이 조금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처음에 출발할 때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차피 주황색을 좀 포인트 색깔로 썼다고 한다면 글씨 정도도 주황색 같은 거 써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어 변속하실 때 계기판 보면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뒤편으로 넘어왔는데요. 머리도 여유가 네. 있고요. 이 시트 자체에 3명이 앉기에는 충분한 네. 크기고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벤치형 시트를 도입해서 뭐 한 3명이 타도 가운데 탄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앞에 시야가 바로 탁 트이게 보이거든요. 네, 뒷좌석 시트의 높이를 좀 높여놓음으로 해서 시야가 좀 확 트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의자가 조금 불편하네요. 저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등받이가 바른 자세를 좀 강요받는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 뒤로 못 젖히나요? 뒤로 젖힐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젖힐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티볼리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넓어요. 저 지금 놀랐어요.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요? 굉장히 공간감이 있고 실제로도 조금 이 실내 공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이 차고가 높고 보닛이 짧다 보니까 네. 전면의 어떤 유리창도 굉장히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크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네. 있는데요. 약간 QM3에 비해서는 딱딱한 감은 네, 있는데, 단단하죠. 네. 하지만 편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를 살펴보면 그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림으로 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글씨로도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알기 쉽지가 않게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에어컨 그 버튼 아래에 뭐 이렇게 돌리는 버튼인데 형태고. 시트에 열 네, 맞습니다. 나게 하는 그런 건가요? 이 티볼리의 한 가지 더 강조할 점은 통풍 시트도 동시에 지원을 한다는 점이에요. 2차급에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나 봐요. 모든 차는 아무래도 운전석을 위주로 이제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약간의 차별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저는. 차를 사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공간은 정말 넓어요. 저 또 앉은 키 크거든요. 앉은 키 1m 넘는데 앉은 키가 어떻게 1m가 넘어요. 시트 자체도 앞좌석에 비해서 더 푹신푹신한데요?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네. 느긋하게 눕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역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가능한 거죠,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소형 차급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보여지는데 티볼리로 진짜 칼을 갈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QM3대 티볼리 인테리어 내부를 비교해봤는데 결정합니다. 박진우 기자 어디입니까? 저는 티볼리. 하겠습니다. 티볼리 한 표. 김종환 리포터는 티볼리요. 티볼리 2표. 인테리어는 티볼리가 앞서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권영주의 선택은 QM3 한 표입니다. 저도 다 타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표 줍니다. 근데 왜 좋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화려한 있어 거. 보이고 그리고 운전 그 내부라는 거는 사실 이 탑승자들이 차를 타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좀 선호도 높아지는 경향인데 티볼리 화려합니다. 김종환 리포터는요? 저는 뭐 화려한 그런 디자인 플러스 다양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서 네, 뭐 이런 운전자들한테 참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줄 수 있구나. 근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티볼리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김종환 리포터 뒷좌석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언급을 했어요. 네, 사실 QM3보다 역시 티볼리 공간적인 면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좌석이 등받이가 확실히 편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김정인 리포터가 이제 그 어떤 그 시트의 어떤 그 착좌감이라고 그러죠. 네. 착좌감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운전을 네. 하는 데서 편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달팽이만만 모든 면에 신경 달팽이만만 씁니다. 이렇게 발달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야죠. 성능 숫자로 배틀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QM3대 티볼리 숫자로 밴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총 배기량 비교입니다. 르노의 1.5 DCI 싱글 터보 디젤 엔진과 자동 6단 DCT 변속기가 조합된 QM3의 배기량은 1461cc. 쌍용 자동차 최초로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티볼리의 배기량은 1597cc로 배기량에서는 티볼리가 아주 조금 더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배틀. QM3의 최고 출력은 90마력, 티볼리는 126마력. 최고 출력 면에서도 티볼리의 승.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QM3의 최대 토크는 22.4kgm, 티볼리는 16kgm로 초기 가속력에서는 QM3가 더 우수한 성능을 뽐냅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QM3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5km로 고속도로에서는 20.6km까지 나옵니다. 가솔린을 사용하는 티볼리는 복합 연비 리터당 12km, 고속도로에서는 14km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QM3의 연비가 월등합니다. QM3 대 티볼리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숫자로 본 성능하고 직접 몰고 달려보는 느낌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분은 이제 직접 느껴보셨잖아요. 네. 몸에 정말 그 전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옵니까? 우리 저 박준희 씨 어떻습니까? 뭐 주차다 엔진 배기량이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뭐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움직이기에는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 김정일 리포터, 네. 우리 어떤 차부터 탈까요? 먼저 출시돼서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QM3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QM3! 네. 네. QM3 시동 스타트. 네,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디젤 차량 맞아요. 네. 대중차 그리고 소형차라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소리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엑셀은 뭐 밟자마자 바로 확 나가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딱 오고요. 네. 전혀 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 나가요.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방지턱 살짝 넘어봤는데 네. 확실히 흔들림 있죠. 온몸으로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거는 좀 유럽차의 특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길 같은 곡선주로 해서 어떻게 잘 잡아서 돌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네. 그 하체가 좀 부드러우면은 좀 약간 이질감이 들고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유럽차의 특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뭐 80 밟아보고 있는데요. 가속으로 좀 밟을 때는 아까 출발할 때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출발을 좀 경쾌하게 가져가되 점진적으로 속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차급에서는 나쁘지 않은 주행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핸들 반응도 정말 바로바로 오네요. 역시 유럽적인 어떤 특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기 느낌이 하는 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보통 이 차 안에서 알 수 있는 소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 있고요. 바람이 이제 창문에 부딪히면서 나는 풍절음. 네. 그리고 도로 바닥과 바퀴가 굴러가는 그 소음이 있는데 이 차는 약간 그 세 가지 소음이 조금 다 느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너무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너무 아래쪽에 있죠.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보는 장치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안전적인 면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달려봤어요. 네, 잘 달려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뭐 QM3의 경우에는 그 즉각적인 핸들 반응에 의한 그 바퀴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그 놀이기구 하는 범퍼카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시끄럽죠? 디젤이니까 사실 그런 면은 조금 감안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달팽이관이 그 자극을 받는 거죠. 박준우 기자 어땠습니까? 역시 뭐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높은 두터운 토크 밴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토크 밴드 두텁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이 저속에서의 순발력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디젤 차인 장점을 좀 10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차 한번 타봐야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티볼리도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티볼리 시동 스타트. 네,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들도 좀 덜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지금 엑셀을 순간 밟아봤는데 훅 나가네요. 방심하고 있으면
더 당할 수 있어요. 차에. 운전대 옆으로 또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 WP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E는 보통 상태예요. W는 윈터입니다. P는 파워 모드입니다. 저 한번 P로 눌러서 주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주행 중에도 그 버튼 누르면 모드가 바뀌니까요. 네, 지금 계기판에 파워라고 빨간색 글씨가 떴고요.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힘이 확 들어가는 게. 그렇죠. 스티어링의 조향 장력은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센터 패시아에 보시면 핸들 모양의 스위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네. 네, 무거워요. 굉장히 묵직해지죠? 네, 이 무게가 손으로 그대로 전해지네요. 고속에서는 이런 뻑뻑함이 또 주행 안정성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엔 티볼리 달려봤는데 티볼리 직접 느낌은 어떻습니까? 김정일부터. 네, 속도를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힘있게 쭉쭉 나가는 그런 파워, 힘이 느껴졌고요. 다만 좀 소음이 저는 역시 달팽이관. 좀 거슬려서 정말 달팽이관이 발달했어요. 우리 저 달팽이 처자. 김정일부터. 역시 빼먹지 않아요. 진동소음 얘기. 네. 우리 박진우 기자 티볼리는 가솔린이에요, 이거. 네, 가솔린 엔진 장착했습니다. 1.6L 가솔린 엔진이고요. MP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요새 뭐 GDI 엔진,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시대적으로는 약간 뒤처진 건 아닌가라는 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가솔린인데도 우리 김정윤 우리 달팽이 처자께서 그 소리가 크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진 진동 소음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뭐 도로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풍절음. 그런 것들이 좀 안 로드노이즈나 풍절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차음제를 많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티볼리라는 차 자체가 고급차 그렇죠. 아니고 대중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흡차음제를 많이 쓰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티볼리를 또 많이 못 팔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가 이 두 차의 누적 판매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월 현재 올해. 5,21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QM3는 2,209대인데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2배가 차이 나는 뭐 판매량에서는 일단 티볼리가 한 번 더 이겼군요. 뭐 저는 좀 개업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개업 효과, 신차 효과. 그렇습니다. 대신 그 QM3는 지난해 18,000대를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입차 단일 차종으로는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판매 대수였죠. 그렇습니다. 디젤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6월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뭐 이거 나오면은 조금 더 이 티볼리의 어떤 열풍, 돌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디젤도 6월에 나오면 그 해고 노동자도 잘 될 수 있을 거다. 뭐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는데 쌍용 우리가 이제 이 해고 노동자 얘기가 언제든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 평택에서 뭐 시위하고 이럴 때 가서 취재를 해보곤 했는데 뭐 솔직히 뭐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뭐 좀 그렇죠. 안타까운 측면이 강하고 뭐 티볼리 성공해서 그분들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 리포터. 네. 어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당연히 더 잘 팔리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면 좋죠. 근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소형 SUV 신형 투싼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소형 SUV 시장이 훨씬 더 이게 뜨거워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싼은 사실 이 티볼리나 QM3보다는 좀 큰 차예요. 그렇지만 뭐 오랫동안 이 소형 SUV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들이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투싼도 조금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가격대를 아주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은지 PD께서 요즘 그 신차 살라고 관심이 많거든요. 네. 갑자기 질문을 보내왔어요. 티볼리 4류는 안 나오나요? 티볼리 4륜 구동도 곧 뭐 나온다고 얘기가 있고요. 기고 있죠. 네, 정통 오프로더로도 나오고. 예, 롱휠 버전이라고 해서 길이를 좀 더 늘린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소형 SUV 잠깐 얘기다 말았는데 네. 신형 투싼 아무래도 그 두 차의 영향은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뭐 충분히 미칠 수 있고요. 우선 일단은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에 민감한데 이 그렇죠. 투싼 최저 가격 1,7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뭐 QM3나 티볼리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현대차도 계속 떨어지는 내수 점유율에 대한 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를 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너무 아쉽다. 하나씩 무조건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티볼리는 뭐 패키지나 뭐 편의품목 다 훌륭했고요. 네. 운동 성능도 좋았는데 단지 그 소음 문제. 굉장히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어떤 내외관의 고급성에 좀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고 QM3 역시 뭐 수입차이기 때문에 어떤 트림 구성에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움 조금 떨어진다는 점, 가격대에 비해서 고급성 좀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티볼리는 달팽이관 예민한 사람 가만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QM3는 지난번에도 지역 똑같이 하셨네요. 네네. 제발 좀 종류 좀 들려라. 네. 이런 얘기.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 네, 저도 마찬가지로 티볼리는 소음. 이제 소음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소음. 그리고 갑작스럽게 훅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운전자들이 좀 이 부분은 좀 무섭게 느끼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QM3는 확실히 뒷좌석이 좀 불편했어요. 공간도 좀 협소한 것 같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티볼리 달팽이관까지는 내 참아주마. 하지만 가속 페달에 따른 응답성이 너무 민감하다. 네. 개선해라. 그리고 QM3는 뒷좌석에 좀 안고 가자. 뭐 이런 얘기죠. 네. 한번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보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라디오 시즌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점수 드디어 공개를 하겠습니다. QM3의 점수를 먼저 공개합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은 몇 점? 80점 주겠습니다. 80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일 리포터 QM3 100점 만점에 몇 점? 82점이요. 82점. 자, 그렇다면 티볼리 점수입니다. 둥!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박진우 기자. 84점 주겠습니다. 84, 84.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일 리포터 몇 점? 81점이요. 81.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르노 삼성 QM3 162대 쌍용차 티볼리 165. 쌍용차 티볼리가 이겼군요. 정말 흥미진진했고 정말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두 분 오늘도 팀명 크게 한번 외치셔야죠. 네.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타. 쓰리고.